2022년 대선 개표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가 보여준 정확한 판세 분석과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은 2년 반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니 소름 돋는 정확성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 전원책 변호사는 유시민 작가님과 비교하는 게 죄송할 정도로 헛발질은 기본이고 유시민님의 신경을 건드는 헛소리를 시전합니다. 2030 여성을 향한 마지막 말씀은 그야말로 활용점정이었습니다. 조금 더 좁혀질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역전까지 갈 거냐? 그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근데 만약 이대로 격차가 좁혀지더라도 승패가 이렇게 간다면, 이러한 전제를 두고 보면 윤석열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한 번도 통합적인 언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정권 교체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우 분열적인 운동을 하면서 캠페인을 했거든요. 이제 후보 때 한 것처럼 하면 안 되겠죠. 당선될 경우에. 후보 때처럼 그렇게 하면 그냥 전국은 극단적으로 경색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지금 역전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만약 역전하지 못하고 이대로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굳어진다면, 그러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으로서 우리 전 변호사님은 정계 개편 말씀하시는데 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매우 질서정연하게 패배하더라도 이것이 매우 근소한 패배이기 때문에 성찰할 건 성찰하고 고칠 거는 고치고, 그리고 매우 건설적 비판을 하는 다수 야당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해나가면서, 선거라는 것은 뭐 무한반복 게임이니까 한번 질 수도 있죠. 이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나가려고 봐요. 제가 꼭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방금 그 윤석열 후보가 캠페인 과정에서 그 통합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도 나름대로 통합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령 민주당에, 지금 이재명이 민주당에는 DJ 민주당 그리고 노무현 민주당의 유전자, 피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당의 좋은 사람들과 정책에 맞으면 늘 함께 하겠다. 통합정부를 얘기를 했죠. 그건 통합이 아니고 상대방을 분열시키겠다는 운동이죠. 그런 방식으로는 그건 옛날 뭐 상김 시대나 권위주의 시대에는 그런 게 통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자체를 뭐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갈라치는 이런 거는 그냥 우스운 얘기죠. 아니, 근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도 캠페인을 시작할 무렵에 이미 김한길 전 의원을 통해서 새 정치를 구상하는 별도 위원회를 그때 만들었지 않습니까? 새시대 준비위원회 만들었죠. 새시대 준비위원회라고 그랬죠. 그랬으니까 아마 새로운 어떤 통합의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워낙 박빙의 차이를 이겼으니까 이대로라면 이제 본인의 뜻을 제대로 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어떻든 여야 협치는 해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뭐 새로운 정계 개편이라고 하니까 당을 쪼개고 훑고 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협치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정계 개편하고 협치는 완전 다른 거예요. 변호사님 그렇게 막 섞어서 막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지금 비평을 하기 때문에 지켜봅시다. 협치를 하든가 정계 개편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 때는 정계 개편은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의 현재 상태를 보면. 그래서 남아있는 길은 협치냐 대결이냐, 그것만 남아 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스스로 자기 분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켜보기로는 민주당에는 분명히 DNA가 다른 두세 세력이 존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굳이 가령 윤석열 후보, 윤석열 당선이 되겠죠. 그때는 당선인과 힘을 합친다 이런 걸 떠나서 아마 이재명 후보 세력과 또 다른 민주당의 세력과 갈등 관계에는 언제든 노출될 수 있다, 노정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만 덧붙여도 될까요?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의 만약 이대로 패배한다면 진로에 대해서 저는 이제 민주당이 지난해 있었던 서울시장 부산선거 등의 재보궐선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후보로서 잘해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후보가? 예, 이재명 후보가요. 엄청나게 캠페인을 잘했고 열심히 했고, 그리고 이대로 간다면 아쉬운 패배를 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패배했다고 해서 정치 인생이 끝날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 점을 저는 충분히 인식하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에게는 국회의원 선거가 더 중요하죠. 2년 후에. 윤석열 후보가 그대로 당선이 된다면 일정 기간 연말까지나 허니문 기간은 가지겠지만 그 뒤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에게는 국회의원 선거라는 좋은 기회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제1야당으로서. 그래서 이게 이 당이 분열되거나 내홍에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혹시라도 윤석열 캠프에서 그걸 기대를 하고 뭐 그냥 대선 기간에 했던 얘기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얘기지 진짜로 거기 서로 다른 세력이 있다고 믿고 그거를 무슨 작업을 하려고 손을 대는 순간 여야 관계는 곧장 파탄으로 치닫게 될 거다. 이 점은 뭐 제가 비교적 확실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예, 말씀드릴 수 아니 근데 있을 하나 것 확실한 같아요. 것은요. 이 정권 아래서 쭉 있어왔던 여러 일들, 예컨대 울산시장 선거 문제, 그 지금 일부 재판하고 있지만은 재판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가령 대장동 게이트, 이 대장동 게이트 같은 것은 이재명 후보도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끝까지 책임을 지자, 특검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검찰 수사가 정말 그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는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런 수사에 연관되었어요. 엄청난 정계 개편이 올 가능성도 나는 있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관련자들 이름이 이니셜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가면 지켜봅시다. 나는 그리고 이 문제를요. 너무 위험한 말씀 아니 하시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요.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는요. 당군들의 최대 사기극이에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야 지도자들이 손잡고 악수한다고 해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진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명천지에 더 이상 부정부패를 눈감아줄 국민 없고 언론도 없습니다. 언론도 눈을 다 부릅뜨고 다 지켜보고 있을 텐데 근데 그걸 변호사님, 가령 윤석열 당선인이 만들어 한다? 그건 나는 아니라고 그 봐요. 캠프에 자문해 주시는 건 아니죠? 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성격 아시잖아요. 혹시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과 같은 의견을 내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저런 말을 듣고 따르면 그대로 패가망신하게 될 겁니다. 정치적으로. 네,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당원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의 비전과 철학과 생각과 소망이 진짜 올바른 것이라면 그렇다면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그것을 다시 알아줄 날이 머지않아 올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선거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력이 떠 있는 윤석열 후보에게 다시 한번 축하 말씀 드리고요. 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셨던 모든 분들에게도 축하 말씀 드리고요.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 권력을 가지는 데 따르는 위험, 그 고통 이런 것들이 얼마만한 것인지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너른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손에 들어온 권력을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뭐 당선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예, 제가 기대하는 것은 국가를 좀 정상 국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국민들이 국격을 걱정하지 않는 정상 국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또 이 재정 건전성을 좀 생각을 해라. 이 재정 건전성을 회복을 해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대통령. 네. 무엇보다도 예, 제가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말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 부끄러움을 아는 수호지심을 가진 그런 통치자, 부끄러움을 아는 정직한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의미도 좀 찾을 수 있었어요. 특히 20, 30대 여성들이 보여준 그 표심은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을 좀 유 작가님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현대 정치사에서 20대, 30대 여성들이 처음으로 대선의 권력의 향배를 좌우할 수도 있는 유권자 집단으로 이제 또 올랐습니다. 최초로. 젊은 2030 여성 유권자들께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이고 대화하고 뭉치고 행동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2030 여성들의 움직임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